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무이한 전월세 전문 방송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연초 빠르게 확산했던 깡통 전세의 우려가 한풀 누그러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금액은 전월보다 1,122억 원이 줄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요, 4만 3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 입주할 예정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600번, 문자는요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만나보셔야겠죠.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핫한 이제 월이죠. 6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조금 빠르다고 시작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가을 시장을 대비한 이제 움직이는 수요가 꿈틀대는 시기가 바로 6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을 찾으시는 분들 전차사에서 같이 함께 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차사와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욱더 많은 정보와 또 우리 전차사를 빛내주실 또 다른 한 분이죠. 김수연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저희 전차사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수연 씨가 이 부동산 공부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은 이 흐름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연 캐스터가 봤을 때 부동산의 흐름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재개발이랑 뭐 재건축 이런 전문적인 말들을 전문가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저 역시도 아직 배움에 끝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 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상반기 부동산 흐름 좀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19년도 6월이 다가왔습니다. 상반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올해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지속이 됐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꿈틀댈지 한번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그 예측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간단하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절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 볼 수가 없다 또는 반대로 집을 또 팔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래 절벽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거래 절벽에도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꿋꿋하게 지속이 될 정도로 약간 주거의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 위주로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전월세든 매매든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는데 일단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땅값이라든가 건축의 가격들은 이제 올라가지만 뭐 사려고 하는 사람들 뭐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굉장히 세금적인 부분들의 그런 규제로 인해서 약간 매수세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한 임대사업자는 팔지 못하는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뭐 수요와
그리고 또한 공급 모두가 지금 현재 멈춰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상반기는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주 공급 물량과 이제 매매라든가 전세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한번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이제 빨간색은 매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흐름은 파란색으로 구성을 좀 해봤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세 가격도 상승하지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들, 매매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전세 가격도 같이 함께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매수세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집을 사면 지금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임대의 목적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가 떨어지면 임대의 금액들은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지점이 점점 작아질수록 이 금액이면 이 전세 금액이면 내가 집을 하나 살 수도 있는데 하면서 다시 또 매수세가 올라가는 상황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공급과 수요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상향의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매매와 전세의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 매수세는 조금 위축 상태고요. 전세가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서 하반기에는 전세량이라든가 또는 임대 가격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또 매매 가격에 그런 꿈틀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들 현저하게 차이가 있죠. 작년 9.13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전세 거래량이라든가 전세 가격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반기 서울 지역 부동산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 2월까지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을 기점으로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오히려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또 이제 4월 주택 거래량이 5만 7천여 건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한다면 20% 이상 하락을 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급상승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기 지역이었었던 곳들,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지역들인데 고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곳의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조금 하락했던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금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집이 주택이 1주택 이상이 있다면 LTV가 0%, 1주택이 없고 무주택일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는 지금 40%의 대출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굉장히 떨어지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매수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되는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요. 서울은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약 2만여 건 정도로 해서 약 10% 정도 증가를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동안에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던 전월세 매물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매물량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크게 못 봤었던 부분이지, 어느 정도 전세 매물 또는 월세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증가세가 바로 전월세의 가격 상승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매물의 감소가 가장 큰 거래 절벽의 원인입니다. 임대사업자, 인기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투자를 권장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그런 매도 제한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또 많이 나타나면 팔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급 매물의 그 감소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호지역이 되겠죠. 선호지역의 주택의 가격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미래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나는 팔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팔지 않는 주택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자의 그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대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자의 그런 매수 심리가 조금 떨어진 부분들, 특히나 또 조금 관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3기 신도시라든가 앞으로 공급량이 나올 것들을 예측해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나중에 사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부동산 가격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를 좀 대비해야 되겠다.
되겠다 하시는 분들, 현금 보유 유동자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많이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거주자는요, 대체할 만한 주택 구입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예전에 그 6억대 이하의 아파트들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위값이 지금 벌써 7, 8억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대출의 한계성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또 매도를 잘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의 그런 수요는 이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그런 거래 절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부동산 시장 2019년도의 하반기 그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거래 절벽으로 좀 매수세가 떨어져서 침체를 겪었다면 반면에 전월세 시장은 좀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전차사를 이제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 뭐 임대를 많이 중점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을 실거주자라고 하면요, 뭐 임대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서 좀 판단을 해서 이제 부동산 전략을 좀 세워보신다면 소형 평수는 계속해서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제곱 미만이라든가 또는 국민 보급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84제곱 정도까지는 굉장히 주택으로서의 그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주택 위주로 조금 보신다면, 그리고 또한 이제 입지적으로도 역세권이라든가 직장과의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을 좀 선호하신다면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들을 만나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주택자도 분명히 시청을 하고 계시겠죠. 이제 임대를 내가 찾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본다라고 제가 많은 피드백들을 받고 있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분명히 둔화되는 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약간 보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생기시는 분들은 증여를 좀 하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딱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호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요자는요, 인기 있는 서울권 주택을 저는 조금 선호를 하는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이라든가 또는 시간이 되면 제가 3기 신도시의 그런 분석들을 조금 해드리겠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서울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생활의 여건이라든가 자녀의 교육 문제, 뭐 이런 생활의 편리성들이 같이 함께 갖춰진다면 충분히 그런 신도시의 거주의 요건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임대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실거주자의 그런 선택들은 다양하게 좀 분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서울권이 여유가 되신다면 좀 주택을 들어가시거나 임대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입자라든가 실거주자들의 굉장히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영향들도 분명히 나타나겠죠. 뭐 역전세나 뭐 깡통전세 이제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 전세보증금의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호세를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경기권이라든가 지방권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그런 규제의 분양 포기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라든가 실거주자가 혹시라도 피해 보시지 않을까. 이사를 가고 싶어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이사를 못 가는 이런 상황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중의 그런 무역 전쟁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가 그만큼 계속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금리가 이제 뭐 올 하반기에 조금 조정을 하겠다,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진다라면 그만큼 경제 속도가 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또 금리의 걱정들 하셨던 분들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의 안도세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경기 지표가 하락되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의 그런 하락을 계속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부동산을 조금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분명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의 그런 완화를 좀 기대하시면서 부동산의 그런 투자든 또는 임대의 그런 걱정이든 한번 부동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아무래도 좀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 또 서울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 세워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월세 부동산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오금동의 핫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송파구 오금동의 핫키워드 첫 번째는요, 숲세권입니다. 두 번째 핫키워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네요. 마지막 핫키워드는 학세권입니다. 자, 이 키워드만 봐도 뭐 숲세권, 학세권 같이 여러 자녀를 둔 부모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수연 캐스터는 오금동에 직접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네, 제가 오금동에 갔을 때 다른 지역과 정말 확연하게 달랐던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뭐 중고등학생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까지 많이 있는 것이 다른 지역과 정말 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숲세권, 학세권. 자, 아이들이 지내기 참 좋은 지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숲세권에 관련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해발 200m의 야산에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린 오금공원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은 자연 친화 입지로 우수한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금공원은 5곳의 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자연학습장, 산책로 9코스를 갖췄으며 운동장과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또한 체육센터가 있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금공원 산책로는 갖가지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금동에는 한강으로 흐르는 성내천이 있는데요. 성내천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수변데크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내천은 특히 성내천 물놀이장이 유명한데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매년 20여만 명이 꾸준히 찾는 도심 속 피서지라고 합니다. 네, 도심에서 자연을 만나고 왔는데요. 송파구 오금동은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숲세권 영상 만나보셨는데요. 다양한 산책로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나들이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금공원은 도로에서 아파트 도보 내로 5분 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라는 말이 적합하고요. 또 바로 옆에 송파도서관이 있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공원에 잠시 산책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도 챙기고 자연 학습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복합적으로 저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집에 이런 오금공원 같은 곳이 있으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참 좋게 들리는데요. 자, 이렇게 큰 공원이 집 근처에 있다라는 거 찾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숲세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그런
그 생활의 문제를 일상의 문제를 좀 네. 넘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미세먼지의 그런 심각성들을 좀 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건물 내에 자체적으로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뭐 이제 공기청정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건강이라든가 생활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쾌적한 환경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숲세권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공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유로운 생활이라든가 여가 생활들 그리고 또한 훌륭한 조망권들을 같이 함께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몰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수요층이 몰리는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이 어린 자녀를 둔 좀 학부모들이 전원주택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전원 생활을 좀 하시거나 또는 그런 그 귀촌이라든가 귀농을 그렇죠. 많이 선호를 많이 하시면서 전원주택을 많이 선호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어린 자녀, 굉장히 어린 자녀들이 저항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조금 더 아파트나 도심 지역을 좀 벗어나는 이런 지역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뭐 전원주택지가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서도 젊은 층들의 그런 서울과 당연히 이제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건 네. 필수적이고요. 그런 전원주택지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직주 근접도 되면서 환경까지 좋은 곳이다라는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상에 보니까 물놀이 공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내천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아직 물이 차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0에서 90cm 정도로 물도 깊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6월 말 정도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만간 개장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내천이 수변 올레길로 좀 변모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변모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지난달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파 수변 올레길로 이제 전체 코스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내천이라든가 이제 탄천 그리고 한강을 비롯해서 4개의 하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뜻할 수가 있겠는데 한강을 이제 모두 하나로 잇는 그런 올레길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21km 정도의 규모로서 구성이 되고 빠르면은 올 7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곳곳에 이제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020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건강과 여유까지 함께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핫키워드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자, 수연 캐스터는 재건축과 이 재개발의 차이 좀 알고 계실까요? 둘 다 새롭게 개발하고 건축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재건축이 재개발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안에 포함된 거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나요, 본부장님? 네, 뭐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불량한 지역들을 주거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심 기능의 그런 회복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특히나 또 이제 그런 공공재 성격의 그 SOC의 그런 기반 산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공사로 이루어진다. 그 대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도움이라든가 또는 공공의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 시설을 조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에서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에 건축물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탈바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거가 불편하거나 또는 이제 건물이 노후화돼서 위험도가 나타났었을 때 이제 재건축의 허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나눠봤습니다. 뭐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의 성격이 강하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가 좀 확실히 되셨을까요? 네, 뭐 엄밀히 따지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른 뜻이었고 이제 본부장님의 설명으로 이전보다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공부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본부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예요. 정부가 서울시하고 이게 정비사업 규제를 좀 강화는 하고 있지만 이곳 주민
주민들은 조합 설립 및 설계 작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곳 거여마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추진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송파구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노후화된 아파트들 기본 3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금동의 가락 우창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이달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요, 발족을 하고요. 가락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락의 그런 대표적인 아파트들 중에서 현대라든가 미룡 아파트들 이곳에 이제 약 1000여 세대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면서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담아보고 있는데, 거의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사업은요, 위험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3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그런 성과라든가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주변이 같이 함께 재건축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구성이 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변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으로 탈바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노후 지역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해지된 곳들, 집권 해지가 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최근 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이제 거여 2-1구역 같은 경우 롯데 일반 분양이 지금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요.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3,200여 세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의 그런 구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뉴타운 사업지에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여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늦지만, 그래도 사업 속도는 늦지만 마천 4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 인가와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제 곧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비가 다시 한번 재추진될 예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곳이 바로 거천, 마천과 거여의 뉴타운 지역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생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핫키워드는 학세권이었거든요.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교육열이 남달랐는데요. 핵가족화가 진행된 오늘날 특히 더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의 학군은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학주 근접 지역은 거주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가까워 아이들의 등하교간 안전이 보장되고 학원 단지와 도서관 등 교육 환경 조성도 우수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송파구 오금동의 경우 계롱초, 거여초, 오주중, 보인중과 보인고등학교 등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어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에 송파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온 가족 모두가 책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군이 있는지가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30, 40대 수요자들에게 내 집 선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송파구 오금동이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마지막 핫키워드 영상 만나보니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네, 여기 오금동에는 계롱초와 거여초, 오조중 등 굉장히 많은 중고등학교가 있었고요. 또 도서관도 밀접하게 인근에 있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교육기간은 12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한 곳에 좀 거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거든요. 학세권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교육 환경과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그런 교육과 환경이 유관하다라는 그런 85%의 그런 응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런 안전한 통학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인기가 높다. 그만큼 주택을 선택하는데 1순위적인 부분을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에는요, 오금동 전세 물건대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5호선 계롱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 29.23제곱미터, 실사용은 약 15평입니다. 구조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9년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세가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네, 입지부터 만나보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역세권에서 굉장히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5호선 계롱역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길 앞에 이제 성내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숲세권의 그런 영향들, 오금공원이라든가 주변의 마천공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학군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뭐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의 녹지율, 그리고 또한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런 유해시설이 없는 그런 유명한 지역으로 이곳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 이제 가락동에는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돼서 계속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들, 뭐 가치의 상승들이 같이 함께 인프라가 잘 구성된다는 장점과 뭐 우측편에 이제 거의 마천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프라가 확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편으로도 이제 사통팔달, 뭐 외곽 순환고속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입지적으로 선호도 굉장히 자녀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좋은 곳의 건물은 어떤지 영상을 통해 또 만나보셔야겠죠. 송파구 오금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금동 다세대 주택은 5호선 계롱역과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송파구 오금동 다세대 주택은 2019년 4월에 준공된 총 6층의 신축 주택인데요. 오금동 주택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간소음제로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내부를 보시면 넓은 거실과 주방은 물론 깔끔한 인테리어의 욕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욕실에는 비데가 옵션으로 제공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공기청정기, 전열기 등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보안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엔 넓은 필로티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군과 각종 녹지 공간들이 어울려 혐오시설 없는 쾌적한 주거지인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또 옵션까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자, 김수현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럽고 또 역시 신축답게 굉장히 깔끔하고요. 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공기청정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직업상으로 이제 목 건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더 눈에 띄게 저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옵션을 좀 눈여겨봤던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옵션이 탐나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저는 뭐 옵션이 좋아서 뭐 괜찮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뭐 내진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송파구 내에서도 주변에 이제 전세가 동일 평형대가 거의 뭐 3억대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 2억 5,500만 원 전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전세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전문적인 설명으로 오금동 전세 물건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분석해볼 지역은 강남입니다. 핫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강남구 논현동의 핫 키워드 첫 번째는 강남 업무지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9호선입니다. 마지막 핫 키워드 강남이네요. 자, 강남.
김수영 캐스터 자주 가시죠? 네,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 강남을 자주 가는데요. 뭐 서울 사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또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까지도 이제 강남 쪽으로 와서 약속을 잡으면 편하게 올 수가 있어서 그렇죠. 많이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주리 앵커님도 자주 가시지 않으세요? 저도 종종 가는 편이긴 하죠. 강남이 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저희 첫 번째 핫키워드 일단 바로 또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현 캐스터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직장인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테헤란로인데요. 테헤란로는 강남의 업무 중심지로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 등이 들어선 곳이며 대규모 업무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매일 사람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매일 500만 명이 업무적으로 찾고 있다는 강남 업무지구.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강남 업무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업무지구는 도심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와 함께 서울 3대 업무지구로 불리는데요. 특히 강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일자리 종사자 수가 월등하게 많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일자리 종사자 수는 약 70만 명으로 2등인 종로구, 중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테헤란로에서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인 코엑스까지 강남 업무지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 중인 105층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까지 완공된다면 강남 업무지구는 더욱더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수현 캐스터였습니다. 정말 굉장하네요. 그야말로 강남 업무지구 대단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고층의 업무 빌딩이 숲인 테헤란로에 직접 가봤는데요. 테헤란로에서 코엑스까지 정말 이어진 강남 업무지구가 한국 업무지구의 중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완공된다면 네.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업무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부장님께서 이 테헤란로 강남 업무 네네. 중심 어떻게 좀 보실까요? 김수현 캐스터 이란의 수도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 당황스럽습니다. 테헤란시인데요. 바로 이제 이란의 그 테헤란시와 우리 서울시의 그런 자매 결혼 기념으로 해서 지금의 명칭이 그 도로가 네. 이제 하나씩을 따서 이렇게 구성을 하자 해서 테헤란로가 생겼습니다. 지금 뭐 강남을 대표하고 있는 업무 지역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뭐 양곡 이제 10차선 이상의 그런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벤처 기관들 그리고 또한 이제 대기업 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을 대표하는 업무지구가 바로 이곳 테헤란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지금 당황시키셨는데요. 얼굴 빨개지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거주한 집을 구할 때 직장과의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심 업무지구와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심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의 형태가 주택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상업지라든가 이런 업무시설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주거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출퇴근이 조금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시간적인 대비, 뭐 시간적인 여유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가져가면서 그만큼의 주택 가격이 늘어나는 것들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깔끔하게 첫 번째 핫키워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9호선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 저는 9호선을 고속터미널을 이용할 때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요. 9호선은 강남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9호선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비싼 땅을 지나가고 있는 황금 노선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마곡부터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마곡이라든가 영등포를 지나가고 강남까지 지금 관통을 하면서 이번에 뭐 3차 구간이 이제 강동구 잠실을 지나서 강동구까지 연결선을 통해서 가장 강남 지역의 핫한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장 인기가 있기도 하고요. 선호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9호선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호선은 특히 사실 연장 때문에 좀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강남의 그 논현동까지가 이제 2009년도에 첫 번째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2차 구간이 잠실까지 그리고 또한 3차 구간 보훈병원역까지 이번에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4차 구간이라든가 5차 구간 강동구 고덕 신도시를 지나서 5차 구간이 미사 하남 뭐 이런 그 남양주까지의 그런 연결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신도시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이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교통망이 얼마나 잘 형성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차 구간과 5차 구간 연장선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의 그런 호재들도 같이 함께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9호선은 아까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좋은 노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역세권 부동산 가격도 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역세권이 어느 그냥 그 업무지구를 관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9호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 주요 업무 지역들을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선역이다 보니까 서울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지나갈 수 있는 장점들. 솔직히 그냥 생각을 해서 내가 직장까지 접근을 하는데 뭐 환승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바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선의 차이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노선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핫키워드도 만나보셔야겠죠. 강남입니다. 영상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캐스터입니다. 저는 강남권을 젊은 층이 선호한다는 강남구 논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설릉과 정릉이 있어 거주 환경이 정말 쾌적한 곳인데요. 개발 이후 단 한 번도 1등의 위상을 뺏긴 적 없는 서울 강남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강남은 강남대로변의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주변과 압구정로 주변의 압구정동, 테헤란로 주변의 삼성동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전역이 주택지로서 고르게 개발되었습니다. 중심지는 신사동 사거리와 강남구청을 중심으로 한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과 압구정동 지역인데요. 특히 강남은 철저한 계획도시로서 도로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무역과 금융, 경제 기능이 집중된 테헤란로, 각종 가구의 거리인 학동로, 문화, 예술, 패션의 중심지인 예술의 거리 압구정로 등 지역별로 특화 발달한 경제, 문화, 교육의 도시입니다. 네, 강남은 지금도 최고의 입지지만 앞으로 교통, 일자리, 상권, 주거, 쾌적성 등 모든 요소가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꼭 한번 강남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현 캐스터였습니다. 강남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부촌을 지칭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남 부동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네, 일단 뭐 어머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유명 학군이 밀집되어 있고 또 교통 역시도 너무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도 우수해서 당연한 게 이제 강남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강남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대기 수요도 많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꼭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남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전입은 굉장히 많지만 전출은 없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강남에는 주요 그런 대형 빌딩이라든가 또는 대형 쇼핑몰 뭐 복합적인 그런 브랜드의 입점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급 그런 상권들을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든 것들이 완벽한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군적인 부분도 이제 강남 8학군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강남 8학군 이제 많이 선호도 하고요.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교통의 그런 인프라, 특히나 또 이제 분당선이라든가 신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강남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안성맞춤이고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전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개요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과 분당선, 성정릉역에서 3분 거리인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56제곱미터, 실사용은 약 25평입니다. 3룸이네요.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입니다. 준공은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전세가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1번지 논현동 입지 분석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선정릉역은 분당선과 그리고 또한 이제 9호선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에서 이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대각선으로 이제 조금 이동해 보시면 이제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이 위치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여기에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산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환경적인 주거의 그 필수적인 요소에서 녹지율을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공공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마포구청, 강남구청이 바로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들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특히나 또 이제 학군이라든가 또는 직장인들의 선호 지역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많은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곳 주변에 이제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업무 시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국제기후로 복합지구가 앞으로 또 개발이 된다면 이곳이 가장 핵심 지역으로 또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건물 영상부터 만나보실게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은 2018년 9월에 준공된 총 5층의 신축 주택인데요. 논현동 주택 바로 옆에는 학동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초등학생을 둔 실수요자에게 매우 적합한 주택입니다. 이제 내부 모습도 한번 보실까요? 넓은 거실을 자랑하는 논현동 다세대 주택은 큰 방을 포함한 작은 방 2개, 총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방마다 붙박이장이 제공되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욕실은 물론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이 눈에 띄는데요. 이 넓은 다용도실은 창고로 활용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는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되며 세탁기와 유명 브랜드 정품 주방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 넓은 필로티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구조가 3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을 둔 자녀 학부모들에게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학교가 거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걱정도 많이 될 텐데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으면 물건, 짐이 굉장히 많은데 붙박이장도 있고 넓은 다용도실도 있어서 정말 최적화된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 본부장님은 이 다세대 주택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학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학동초등학교가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자주 찾는다는 선릉과 정릉이 또 네.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통학시키기에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성맞춤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 이제 많은 그런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건물의 특징 중에서도 굉장히 알뜰살뜰 굉장히 그런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못지않는 그런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부분들 장점들을 많이 취합하고 있는 건물인 것 같으니까요.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 동일한 평형대 대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액적인 부분 5억 9천만 원 전세가로 나와 있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로만 가셔도 7, 8억대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를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의 수요가 충분히 좀 찾아보시기에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우리 김수영 캐스터는 또 다른 궁금증 없을까요? 네, 뭐 당연히 입지가 좋아서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전세가가 거의 2배 이상 비싼 것 같은데요. 역시 입지와 강남에 위치했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뭐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강남이 비싸다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 지역과 매가와 전세가의 그런 차이가 갭이 같이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굉장히 그 10억대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뭐 보통 이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가 5억 6천이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금액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네. 네, 전세가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은 신축 다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오금동과 논현동의 전월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조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들을 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전세나 월세를 찾으시는 분들 또는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에게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전월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전세를 찾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김수현 캐스터와 박대근 본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